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시장이 올라왔지만 또 떨어진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또는 지금이라도 교체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하고 함께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유튜브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자, 생방송 참여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는요,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0.8% 상승이 나온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도 온도차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아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지금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가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락 추세의 경우에는 보통 저점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저점이 내려가지 않고 일정 폭에서 지금 저점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좀 노려보는 자리가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그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IT 쪽에 수급이 너무 집중되어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는 올라갔다 좀 눌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또 상승폭보다는 조금 눌렸는데,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가 코스피 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오늘이 국내 옵션 만기였거든요. 하지만 옵션 만기 전부터 외국인들은 상승 쪽에 이미 베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무려 6천억 이상의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거래소 시장에서요. 오늘 2,9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좀 눌려줘야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대략 2,80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 지점까지는 한 번쯤 눌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장이 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내일부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좀 조정이 필요한 장이고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좀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또 올라갔던 거고요. 오늘은요, 금리 지표에 좀 중요하게, 금리에 대한 결정이죠. 이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잠시 후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이때를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에 조금 더 다 몸을 실어서 가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거래소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은 많이 눌렸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을 일단 해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지금 알려드렸던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오늘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가능해요. 유튜브는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실시간 생방송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해결해도 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거 다 풀어가세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상담을 또 진행해 볼 텐데 자, 첫 번째 어떤 분이 전화 연결되셨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정호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 코난 테크놀로지 네, 35,000원에 20%요. 35,000원에 20%요. 35,000원. 35,000원에 20%. 네. 자, 지금 35,000원에 사셨으면 이 종목은 올해 초쯤에 사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렇죠? 혹시 근데 네. 매수를 좀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어떻게 아니, 좀 하게 된 거예요? 치고 올라갈 줄 알고. 네, 치고 올라갈 줄 알고요? 그래서 샀다가 좀 샀는데 네. 제가 미처 그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지금 AI 관련주라고 해서 너무 많은 네. 종목들이 엮여서 움직였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AI 관련 기술을 또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2023년도에도 정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현재 35,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은 19,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손실이 좀 크신 건데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그 성장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정말 잘 되고 있는 회사라면 실적이 분명히 나와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적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아무래도 거품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항상 보셔야 되는 건 처음에 어떤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또 네. 성장 기대감이다라고 해서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지금 실제로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한번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네. 단기로만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도 하락이 좀 잡힌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음. 하락이 완전히 잡히려면 아무래도 15,000원 정도까지도 내려왔다가 그 네. 부분에서 또는 그 위에서 잡힐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그 밑으로 길게 본다면 15,0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20% 비중이신데 여기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아직은. 네, 추가적으로 더 밀렸다가 만약에 확실하게 저점을 잡고 그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좀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실적이 전환되고 뭔가 실적 기대감이 생기면 분명히 수급도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오늘 19,000원인데 이게 18,000원 정도에서 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또 17,000원에서 잡힐 수도 있어요. 네. 15,000원이라는 건 제가 좀 너무 이제 사실 좀 많이 내려봤을 때 그 가격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좀 전환되면서 저점이 잡히면 그때 올라올 때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너무 빠졌기 때문에 사실 팔기는 좀 어려워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우리가 AI라는 건 이제 그 지나간 테마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테마고 분명히 이 기술도 분명히 코난 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앞으로 관심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잠재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이 회사는 나중에 25,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네. 한번 좀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뭐 3만 원이든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조금 더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팔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25,000원 오면 꼭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1,350원에 15%. 21,350원이요? 예, 그 매도를 시가하는 건데 애매하네요, 지금. 최근에 이거 근래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근래 샀는데 네. 단기주가 좀 보긴 보는 건데
단기도 보는데 줄까요? 솔직히 저는 내심 기대했던 게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밑에서 사셨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선 상태에서 지금 이게 하셔가지고 근데 네네. 지금 보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주식 교환 이전 결정이 또 있고 주요 아유, 네. 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감자 전후 발행 잠깐만요. 이거 감자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잠깐 확인해 볼게요. 감자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발행 자본 감소가 29.65%고,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확인을 좀 잠깐 해볼게요. 네네. 자, 이게 지금 오늘 공시가 나왔거든요. 18시 39분에 나온 공시라서,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장 끝나고 나온 공시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확인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이미 감자를 난 다음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네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오늘 거래가 좀 정지되는 상태인데 아마 내일은 거래가 개시되는 날짜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해결이 그다음에 감자 기준일이 11월 1일. 네. 근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걱정할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지금 당장 이제 거래가 좀 이제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는 안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익이 좀 이제 조금이나마 이익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원전 수주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죠? 알려져 있고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는 건 결국 이제 그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은 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 풀리고 나서 이제 그 정리를 수익이 뭐 조금만 나서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거래 재개되고 나서 그냥 정리하고 왜냐면 고점에서 이건 대응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아이고, 그러면 거래가 원래 주가는요. 네, 주식을 제가 이제 목소리를 또 어머니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빠른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 빠른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면서 이거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거를 못 하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매매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한도 좋다고 해서 또 했더니만은.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다만 매수 시점이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 머트리얼즈인데, 네. 아이고, 이거 사는 자리를 잘못 샀는지요. 사자마자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 회사가 안 좋나,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사고 나서 떨어지셨군요.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57,000원이에요. 거기서 올라가겠더라고, 차트가. 그래서 샀는데, 사자마자 뚝 떨어져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멘토님 어떡할까요, 이거? 자, 일단 이 차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차트를 봤을 때는 아마 이때 자,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는 자리이긴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예, 57,000원에 딱 사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올라가고 지금 눌리고 여기서 좀 조정을 살짝 줬는데 이때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딱 이제 거래를 할 만한 자리이긴 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매수화 가격이 55,000원에서 6만 원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가 좀 어려운 자리이긴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만약에 매수해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보통 이 자리를 매수보다는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한 다음에 완벽하게 돌파를 했을 때 6만 원 위쪽으로 확 올라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사실은 또
나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가 6만 원 돌파 못하고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매물대 때문에 한번 이제 그 눌려준 거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약간 좀 애매해졌죠.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가. 네. 네. 제가 볼 때는 롯데에너지 워터리얼즈는 4만 5천 원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아유, 4만 5천 원까지 눌려도 회사 그 하락으로 가는 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에너지 워터리얼 지금 이제 꺾이는 건 아니에요. 저점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눌렸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음에 반등 나오면 5만 7천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 길게 보시면 조금 더 저는 이제 이거보다 수익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5만 7천 원 매수가 오면은 한 절반 정도만 팔고 나머지만 하면 6만 원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 멘토님 제가 사는 거는 잘못하지는 않았네요. 사는 거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사는 거 네, 잘못하셨죠. 봤을 사는 거 잘못하셨어요. 왜냐면 앞에서 6만 원 확실히 넘어가는 이제 이게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매물대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만 원 넘어가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사시는 게 오히려 올라갈 때 산다면 이게 맞는 거였고, 아니면 떨어질 때 산다면 지금 내려왔을 때 4만 5천 원 부근에서 저점 잡히면 그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보통 이제 매도 자리에서 사신 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타이밍 자체는 조금 잘못 잡으신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산 밥캣이고요. 네. 53,900원에 15%입니다. 53,900원에 15%요. 네. 자, 53,900원이면 지금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6월 달에 샀어요. 지금 이거 그 두산 밥캣이 오늘 거래가 정지됐어요? 혹시 아세요? 갑작스럽게, 네. 갑작스럽게 그 오후에 공시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 밥캣하고 이제 합친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에서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담을 했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었군요. 이게 네. 그 오후에 공시가 나왔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장중에 이제 보다가 저도 이제 오면서 이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밥캣하고 두산 로보틱스 이 세 개의 회사가 이 사회를 연 다음에 분할합병과 관련된 주식 교환을 한다는 그 공시네요. 네, 로보틱스가 네. 뭐 그 밥캣을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네. 한간에는 뉴스에는 뭐 밥캣이 상폐된다, 뭐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와가지고. 근데요, 이게요, 이제 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식 교환을 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진 않아요. 네. 네. 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네. 피해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두산 밥캣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게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이 분위기가 조금 너무 아쉬워요. 이게 살짝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매수가 네네. 획득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정지가 돼 버려가지고 이게 조금 네. 아쉽긴 한데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파악을 사실은 해봐야 저도 완벽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정지가 좀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네. 그냥 내일부터 정지인가요? 지금 정지가 된 상태니까 아마 내일도 정지된 상태일 거예요. 지금 내용을 잠깐 아마 그 혹시 그 거래 재개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없어. 네, 아마 뉴스가 나올 거예요. 언제 거래가 오늘 또 재개가 나왔어요. 되는지 그 내용은 일단 나오긴 할 거거든요. 아마 그 내일 정도면은 아마 지금 두각이 좀 뭐 거래가 재개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가 나올 거에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아마 내일 정도 이후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딱 거래가 이제 막 정지가 되고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두산마켓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거래가 정지되었다. 요거는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추후의 흐름을 제가 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네. 내일 일단 보고 나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볼게요. 네,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Y랩. Y랩.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000원에 한 15%요. 아, 한숨을 살짝 쉬셨어요. 아, 이게 지금 가격이 나스닥 상장하기 전에 그 TV 애널리스트 추천 해가지고 이렇게 샀거든요. 그리고 조금 네. 1, 2천원 좀 올라왔는데 바로 그냥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Y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 매출이 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상장되고 나서 뉴스가 좀 나오면서 그때 아마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못 팔았어요. 네이버 Y랩도 그렇지만 네이버 웹툰이라면 네이버의 자회사란 말이죠. 그죠? 네이버의 그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떨어졌잖아요. 네. 네이버 웹툰도 지금에서야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솔직히 그 웹툰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상장 소식은 저는 제가 볼 땐 정말 좋은 뉴스인 거 맞아요. 그런데 Y랩이 이게 주가가 안 올라갔던 게 아니거든요. 이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증시에 상장된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이전부터 나왔었고 그리고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네. 이미 상장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상장 거의 가까워지면서 주가가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가까워지면서 그 전에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Y랩은 아마 방송에서 추천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을 사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판단을 좀 많이 이제 결국은 그 결과물을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판단은 내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거 제가 지금 경험해 본 결과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주가가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기 전부터 해서 또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Y랩이 만약에 그동안 주가가 안 올랐었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진 않았을 건데 그 전에 이제 너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차익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Y랩은 하락이 좀 멈추는 자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락이 멈추는 자리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원래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000원 부근에 와야지 저점이 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7,000원 부근에 와서 저점이 잡히면 그때 반등을 주게 될 텐데 일단 떨어진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올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옆으로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올라가면 또 눌리고 올라가면 눌리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때 매물대가 쌓여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건데 Y랩은 실적도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해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과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과 함께 이게 지금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지금 그런 또 수익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Y랩하고는 네이버 쪽하고의 어떤 이제 그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온도차가. 일단 이 기업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반등 주면 나중에요. 10,000원 정도의 회복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조금 더 떨어졌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변동성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10,0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 받으시고요. 이때 올라오면 또 빨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 전에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네. 67,528원이요. 40%요. 67,528원이요? 528. 네. 6만이라는 거죠? 6만 7천. 예, 6만요. 네, 그래요. 산지 아이고.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되셨는데 이거 네. 40%나 사셨어요? 이거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예. 저거 추가 매수 좀 했어요. 아, 추가하면서 언제 하셨어요? 한 1년 전에. 아, 추가 매수를 하실 때 한번 전화를 주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이거 매수가까지 이제 회복에 대한 걸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를 회복의 가능성은 좀 높게 보진 않아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이제 그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그건데, 근데 거기다가 비중을 미리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 종목을 또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량만 가지고 반등 줬을 때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오느냐, 이게 지금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게임주들이 요즘에 아직 바닥을 좀 잡아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좀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눈으로 봐도 이 회사는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환이 된다고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해놨지만 이 실적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게임주들이 코스닥 시장이 아직은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어서 게임주들은 보통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갈 때 그때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은 좀 더 힘든 시기를 좀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요. 지금보다는 올라왔을 때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고, 나중에 제가 볼 때 24,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요, 이게 이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켜보다가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말을 많이 드리네요. 보통 제가 결정할 때 내어드리는데 오늘은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반등 시에 24,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때 이 종목도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면 굉장히 또 많은 그 손실을 회복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조금만 이왕 많이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24,000원 오게 되면은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괜찮아요. 네. 지금 이제부터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올 길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이 있는데요. 강연 일정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저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날 강연 일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바로 이제 광주 쪽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광주는 이제 처음 가는 곳인데 이번에 강연회 오시면 아마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제가 또 대전 쪽으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강연회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강연회 오시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강연회 일정에 오시면 이제 시간대가 있잖아요. 꼭 시작 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늦게 오시는 분들 요즘에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늦게 오지 마시고요. 앞에서도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드리니까 시간 꼭 지키시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유튜브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인데요. 아시아나 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수 가격은 12,485원이고요. 비중이 7%네요. 자, 12,485원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매수하셨다고요. 3년 정도? 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정도 되셨다면은 지금 매수 가격 위쪽에 올라왔던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못 파셨나 봐요. 지금 좋은 기회를 한번 놓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때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한항공의 인수와 관련된 그 소식 때문에 계속 이제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 반복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350원이신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12,500원까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여름 시즌에는 우리가 여름철에는 휴가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항공사업 쪽이 좀 성수기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유가는 결국은 다시 또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와 관련해서도 역시 회복 신호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12,500원보다는 나중에 13,000원 오면은 그때는 한 번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왔을 때도 팔지 못하면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계속 끌려다니지 마시고 나중에 아시아나항공은 13,000원 왔을 때 반드시 한번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위로 올라왔을 때 13,000원 목표가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셀바스 AI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17,500원이고요. 비중이 지금 현재 10%입니다. 자, 17,500원에 10% 비중이신데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추가 매수를 지금 문의 주셨는데 셀바스 A 잠깐 이제 좀 실적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지금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AI 관련 테마주들이 이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그 재료가 소진돼서 빠지는 종목들 있죠. 남아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은 올라와 있지만 실적 없이 기대감을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셀바스 AI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락이 아직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어렵고요. 아래쪽에서 본다면 대략 13,000원 위쪽에서 만약에 13,000원 쪽에서 잡히게 된다면 아마 여기 이번 반등에서는 매수가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바스 AI는 17,500원 매수가죠. 13,000원 부근에서 반등 시에는 17,500원까지 그냥 가시면 되니까 추가 매수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3,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가 좀 문제예요. 그때는 이 기업이 11,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한다면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손실폭을 그냥 감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11,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하시면 그때 타이밍 봐서 이제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13,000원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시에는 매수가에서 17,500원에서 정리 의견, 추가 매수는 11,000원까지 일단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매수 가격은 1,38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3%. 자, 1,380원이시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래된 종목 같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오늘 그 문의 주신 분들이 다 되게 힘든 가격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하필이면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좀 떨어질 때거든요. 앞에서 매수하셨다면 이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고 추가 매수를 지금 문의 주셨는데 오늘 아마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가 매수를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는 거고 덱스터가 여기서 좀 같이 좀 테마로 엮여 있는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뉴스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VR 쪽에 대한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그 연말쯤에 XR 기기를 출시를 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VR이라든지 XR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덱스터는 이런 뉴스가 있어야지만 사실 주가에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언팩 행사에서의 어떤 기대감으로 아마 오늘 신호가 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은 오늘의 한번 반등만으로는 저점이 나왔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덱스터는 지금 추가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추가 매수를 굳이 해야 될 종목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빠져버리면 또 많은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볼 때 덱스터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요. 만약에요, 추가 매수해야 된다면 지금 아래쪽으로 5,000원이죠. 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차라리 그때 훨씬 더 싼 가격에서 하셔야지만 효과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애매한 가격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뭐 잘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일단 8,500원 정도까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8,500원 가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덱스터는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만약에 더 떨어져서 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57,610원이고요. 자,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35% 비중. 일단은 57,000원대 매수하셨으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도 이 정도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라고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35%인데 좀 길게 가져가시려고 저는 매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중국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화장품주들은 올라갔는데, 하지만 호텔신라는 못 올라갔는데, 또 중국 관련주들의 어떤 종목은 뭐 올라갔는데, 이렇게 약간의 그 온도차는 있거든요. 근데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달라요.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도 많이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있고, 미국하고의 또 이런 이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신라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좀 길게 보셨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손해보지 않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나중에 되면은 아마 이 정도의 비중이라면 아마 좀 끌고 가실 생각이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나중에 6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왔을 때 그때 이거를 뭐 비중을 조절할지 아니면 정리할지 그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가져가세요. 65,000원까지 저는 보유 의견 일단 드리고요. 그때 65,000원 왔을 때 비중만 좀 줄이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을 하자. 그래서 65,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잘해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상담을 받으시죠. 대상요. 어떤 종목이요? 대상. 대상.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20%요. 예. 자, 보겠습니다. 오, 정말 오래됐네요. 첫 번째 못 팔아가지고. 최근에 올라왔을 때 그때 안 파셨군요. 그게 못 팔아 그랬어요. 네, 사실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죠. 예. 그죠, 근데 더- 어떻게 추가를 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 시점은 이미 지났어요. 이 밑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2,000원 아래에 있을 때 있죠. 네. 이럴 때나 뭐 더 밑에 있을 때 사셨다면 이미 벌써 수익 내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는 사야 돼.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혹시나 진짜 올라갈까? 아니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못 사요. 예. 근데 막상 올라가면 이거 밑에 살 걸.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머니도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이거는 몇년 된 지난번에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대상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23,000원 아래로 이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는 그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23,000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그렇죠. 근데 주가라는 건 이제 한번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23,000원 아래쪽에서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고 얼마나 해도 좀 올라갈까요? 본전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본전에서 탈출이 가능할 것 그때 같아서. 팔아야 했는데 안 팔아. 그래서 23,000원 아래쪽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 오면 탈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3,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3만 원짜리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3만 원에 매수가. 팔으라고요? 네, 매수가 꼭 와야지 판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네. 매수를 좀 밑에서 했다면 수익 내고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조금 높게 매수했다면 이거는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전략을 쓰셔야 돼요. 무작정 기다렸다가 또 올라왔는데 3만 원 부분에서 또 떨어져 봐요. 이렇게 1년, 2년 그렇죠. 지나면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번에 올라오면 3만 원 부분에서는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예, 건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라운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7,000원 5%요. 7,000원에 5%세요. 네. 아, 7,000원이요? 이거 혹시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 친구 추천. 아, 친구분이요? 네. 왜 이 종목을 추천했을까요? 아, 참나. 자,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 오늘 주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네. 27% 정도가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뚜렷하게 뭔가 지금 올라갔던 뉴스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에서도 이 VR, XR 관련주의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종목처럼 라운텍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덱스터처럼. 예. 삼성에서 언팩 행사에서 이번에 이제 그 애플에서는 이미 그 XR 기기가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번 올해 하반기에 구글하고 같이 해서 XR 기기를 출시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운텍 같은 이제 VR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급반등이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네.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 이번에 저점 한번 찍고 올라오면 매수 가격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라운텍은 매수가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라서 네, 그냥 그쵸. 좀 가까이 오면은 예, 매도하고 싶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싶을 거야 아마. 제가 네. 봐도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 역시도 신규 상장주 매매를 잘 안 해요. 저조차도. 네. 라운텍은 아마 지금 거래 많이 들어왔고 이 거래가 오늘 윗꼬리를 많이 물긴 했지만요. 이건 물량들이 뭐 우리가 매집 분산이라고 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매집이 네. 되었다면 이제 추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분산이 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탈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라운텍의 경우에는 오늘 좀 매집 상태가 아직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는 여기 이 윗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윗꼬리 위쪽으로 네. 이제 또 캔들이 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서 저는 7,000원에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7,000원 기다렸다가 네. 이번에 반등 주면 삼성이 하반기에 XR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부터 이제 뉴스가 차근차근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올라오면서 탈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00원에 잘 빠져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그러셨나요? GNC 에너지요. GS 에너지.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인데요. 7,500원요. 7,500원에 7,500원. 7,500원에 20%요. 예, 예. 아,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다 내려가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더 내리네요. 더 내리네요. 이게 올라가기 전에는 왜 안 사셨어요? 올라가기 전에 네. 샀다가요. 네. 좀 팔고 새로 샀어요. 새로. 샀다가 새로 사셨어요? 예, 예. 사기 전에는 참말 먼저 많이 샀다가 팔고 좀 샀어요. 그때 수익 나셨죠? 예, 예. 수익 냈다가 다시 사신 거죠? 예, 실적은 어떤데요? 그거를 많이 매매를 했으면 실적을 확인을 당연히 이제 어머니께서 아셔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서야 또 물어보시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되게 좋아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의 현재 주가만큼 실적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손절가 잡고 가셔야 돼요. 예. 6,500원 손절가 잡고요. 그리고 네. 반등 시에 7,500원에서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지금은 지금 매매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팔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그래서 위아래로 가격을 짧게 잡아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일 만약에 당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7,500원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떨어지면 말씀드린 6,500원 이 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그냥 나오시면 손절을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GNC 에너지는 얼마까지요? 6,500원이에요. 네, 아래쪽은 네. 6,500원, 위로는 7,500원. 손절가하고 네. 목표가만 잘 잡고 잘 빠져 나오시면 돼요. 지금은 네.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그 하락에 대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리라 여기서는 네.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6,500원하고 7,500원만 잘 기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NF 네. 13만 9,700원에 10%. 13만 9,700원이요. 네. 자, 13만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오늘 샀어요. 그죠? 근데 이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는 공매도가 주 원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떨어지나 싶었어.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공매도가 우선 혹시 네이버 원인이 뉴스에서 찾아보셨어요? 모르겠어. 네이버나 찾아봤더니. 근데 자.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자, 일단 LNF가 지금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LNF의 공매도 쪽을 보면은, 일단 그 공매도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공매도 때문에 이 LNF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네. 예. 네. 이 회사는 그리고 오늘 떨어진 게 2% 정도 때문 2% 정도 빠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이미 LNF라는 회사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이 회사가 이차전지. 그죠? 이차전지잖아요. 네. 이차전지 쪽에서 지금 혹시 이 회사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나요? 실적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적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그러면 올라가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차전지 다른 것도 네. 실적 안 좋아도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네. 거품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2차전지 뭐 전기차 그냥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지금 어찌 보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될 거고 분명히 나중에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전기차에 대체안이 없는 건 아니고 또 수소차라는 게 또 대체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이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초기에 많은 판매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줬었고요. 그런데 그럼 이거 잘못 산 거예요?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도 지금 많이 이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량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를 오늘 매수하셨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주면 그냥 손실 없이 14만 5천 원이든 아니면 매수가 위쪽에서 오면 그냥 나오세요. 이제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면 저는 탈출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반드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 상담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주말 동안에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